손쉬운 윤리 손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맹자입니다.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달리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알면서 잃어버린 마음을 찾을 줄은 모른다. 학문의 도는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학문의 도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따르면서 살다 보면 무언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나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걱정이 될 때도 있죠. 맹자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이동을 하던 중에 사고로 전복된 차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어린아이와 일가족을 본다면요. 아마 누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실제로 달려가서 돕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제로 생사의 길 앞에 놓여져 있던 일가족을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낸 영웅들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또 여러분들 인절미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름철 장마에 어미를 잃고 논두렁에 빠져있는 아기 강아지를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아마 이 강아지를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애처로운 마음에 강아지를 집에 데려와서 보호했을 거예요. 인절미 강아지 주인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마음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고 강아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사연을 SNS를 통해서 알렸었죠. 사연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을 뻗으면서 현재는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면 안타깝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맹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이러한 선한 마음과 행동을 근거로 들어서 모든 인간은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주장은 공자가 사람의 본질로 내세운 사람다움, 즉 인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자의 성선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증거로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의 예를 들었어요. 누구든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즉시 안 돼! 라는 생각이 들고 황급히 달려가서 아이를 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듯 아이가 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이고 당장 달려가 아이를 구하는 행동도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선천적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와 선천적 도적 실천 능력인 양능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나중에 어린애를 구해준 것을 빌미로 그 아이의 부모와 사귀어 보려고 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거나 비난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누구나 어떤 불행한 상황을 봤을 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조절할 수 없지만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하는 불인인지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 번째 근거로 들어서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말고도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타인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린 것을 가릴 줄 아는 마음인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사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이 선하다는 네 가지 단서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 본성이 선하다는 단서가 될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간단히 보여줘 볼게요.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보았을 때 측은한 마음을 느낀다거나 아니면은 미워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양보하는 마음이 든다거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들이 겉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작은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면 땅 속에 씨앗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씨앗이 있어야지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니까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이 네 가지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네 가지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 본성이 선천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은 사랑의 마음인 인, 수호지심은 정의를 나타내는 의, 사양지심은 예, 시비지심은 옳음에 대한 지식인 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합니다. 이를 단서설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러한 인의 예지는 선생님이 그림에 그렸다시피 작은 씨앗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르지 않으면 새싹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양지양능, 우리가 선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선한 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토대로 선행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 인의예지의 도덕성이 확충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본래 착한 사람들이 왜 악한 행동을 하게 될까요? 맹자는 나쁜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있다고 봤어요. 그 증거로 산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본래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꾼들이 매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내고 소를 치는 아이들이 소를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인 거죠. 그렇게 되자 산이 이렇게 헐벗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헐벗은 산을 보면서 저 산은 원래 민둥산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맹자가 보기에 민둥산은 이 산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도 나쁜 환경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좌우되는 감정이나 욕구를 악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수양론 할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욕구, 이것들을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2019년에 상영되었던 영화 조커를 아시나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도 수상을 해서 더 화제가 됐었죠. 선생님이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조커의 내용과 영화 음악을 들었었는데 수업에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커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 주인공은 강도와 테러가 일상이 된 혼돈의 도시인 고담에 살고 있어요. 아서 플렉이라는 주인공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코미디언이 돼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돼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웃음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지독한 가난과 웃음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에 시달리지만 사회로부터의 최소한의 안전망도 보장받지 못한 채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물론 폭력이 절대로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독은 이 조커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평범한 인간이 악인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있어요. 악인이 어떻게 탄생하느냐를 그렸다는 점에서 선생님은 주목했던 거죠. 이 영화에서는 인간이 본래 선하다고 그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외적인 요소로 인해서 쉽게 본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선생님은 말하고 싶었어요. 맹자도 도덕적인 마음인 사단은 어린 싹과 같아서 양지와 양능을 바탕으로 도덕적 마음을 잘 기르고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수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수양을 통해서 인의예지의 도덕성이 완성된다고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수양해야 하는지 수양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구체적으로 구방심, 과욕, 집의를 말했습니다. 먼저 구방심은 구할 구, 놓칠 방, 마음심인데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을 말해요.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욕구나 욕망에 치우쳐서 그 순간순간 되는 대로 살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선한 본성을 잃어버린다고 맹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선한 본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구방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욕이라고 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천적으로 알고 행할 수 있는 양지양능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해서 집의, 옳은 일을 쌓아가다 보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정말 도덕적인 기운과 아우라, 대인배스러운 아우라를 말하죠. 그런 아우라가 호연지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호연지기를 기른 아주 큰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대인대장부는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맹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학자의 본성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자라는 학자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맹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고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오르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악으로 구분지을 수 없다. 즉, 주변 환경과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선 또는 악으로 될 뿐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이렇게 응수를 했어요.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지만 위아래의 구분도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본성이 날 때부터 선한 것은 물이 항상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후천적으로 선 또는 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선천적으로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맹자의 정치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자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왕도 정치의 실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왕도 정치란 통치자가 도덕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맹자에 따르면 선, 즉 도덕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신성시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도덕의 근원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이 덕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임금을 시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덕의 바탕을 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선설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착한 본성을 잘 기르면 성인이 될 수 있듯이 모든 임금도 어진 마음,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르면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택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맹자는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따르느냐를 보면 된다고 합니다. 백성이 따르는 왕만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되고자 한다면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야 하고 백성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통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맹자의 정치론을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백성이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생각하고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명을 받아야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반대로 하늘의 명을 어기면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임금은 이미 하늘의 명이 떠난 임금이기 때문에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민본주의적 혁명론이라고 하는데요. 백성들의 뜻에 의한 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본주의 혁명론에 따르면 군주답지 않은 군주, 즉 도덕적이지 못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는 군주는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자의 정명론에 근거한 것인데요. 정명론은 각자의 이름에 맞는 역할과 직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군주는 군주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요. 군주답지 못한 군주는 군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혁명을 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 아시죠?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는 고려 말에서 조선 건국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고려 말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고통을 당하자 혁명을 통해서 백성을 위한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정도전의 예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것은 역은 바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성은 성시할 때 성입니다. 그래서 왕의 성씨를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맹자가 통치자들의 도덕성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런데 맹자가 도덕만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도 매우 강조를 했는데요. 경제적인 토대가 없는 왕도 정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민중의 삶을 확보해주고 나면 왕노릇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얼마 전에 보았던 장강명 작가의 팔과 다리 가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던 경제 침체 시기에 실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국가로부터의 배급이 끊기자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고 먹을 것을 찾아서 유랑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소년도 가족들과 이리저리 떠돌다가 비어있는 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집을 나갔던 삼촌이 돌아와서 먹을 것을 찾았다며 본인을 따라오라고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추운 겨울에 한참을 따라가다가 잠시 볼일을 본다고 했던 삼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삼촌을 믿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이상한 기분이 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가 보았는데 집안에 남아있던 얼마 안 남은 식량과 가재도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굶주림은 가족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주인공인 소년도 결국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탄광 열차에 올라타서 석탄을 훔치다가 한쪽 팔과 다리를 잃게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책에는 이 외에도 살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도덕적인 마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항산에서 항은 변치 않는다라는 항상의 뜻이에요. 그래서 항산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항심은 항상 그러한 마음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도덕적인 마음. 원래 인간은 선한 본성을 타고나는데 그것이 항상 유지되게 하려면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감각기관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소인이라고 부르고 마음이 하고자 하는 옳은 방향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일정한 생활 근거가 있을 때에는 변치 않는 항심,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을 때에는 마음도 변한다고 봤어요. 군자는 이와 달리 일정한 생활 근거, 항산이 없어도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소인은 외부 환경에 따라 안이 달라지지만 군자는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인과 군자를 나눴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뭔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맹자는 통치자가 도덕적인 정치와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민중들도 도덕적인 마음을 지닐 수 있는 존재로 격상시켰다는 점을 좋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의 필기를 보면서 맹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우물에 빠지는 아이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듦과 동시에 구하러 가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인 양지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 양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성선설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해하는 마음,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 이러한 네 가지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래부터 인, 의, 예, 지 라는 네 가지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 의, 예, 지 네 가지 씨앗을 바로 사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벽히 갖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환경의 영향으로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본성을 유지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서 크게 모으는 집의라는 방법인데요. 옳은 행동을 계속해서 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적 아우라, 도덕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을 맹자는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했죠.
그리고 정치론에서는 맹자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는데요. 통치자가 도덕을 토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 또한 타고난 도덕적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거죠. 불인인지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불인인지심이 타인의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고통에 시달리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불인인지심만 잘 발휘해도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맹자는 패도 정치라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힘을 써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맹자는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하늘인데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백성의 뜻을 잘 받아서 통치에 활용하는 사람을 뛰어난 왕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하늘의 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의 근본을 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혁명에 의해서 군주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즉 군주답지 않은 군주, 백성을 근본으로 생각하지 않는 군주 혹은 도덕적 마음이 없는 군주는 혁명을 통해서 물러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백성을 위하고 도덕적인 마음을 지니는 것 외에도 통치자는 경제적 안정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맹자는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이 주어져야 항상 도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 경제적 안정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민중들에게만 해당되고요.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배층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죠. 자, 오늘 내용 다 정리되었나요?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제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